얼마나 무겁냐면 와, 굉장한데요, 이거? 이거 이제 비벼볼만 한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북5 프로가 나오면은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갤럭시 북 언박싱입니다. 갤럭시 북5 프로가 벌써 출시가 된 건 아니고 북5 프로 360이 먼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무거운데? 제가 예전에 이 갤럭시 북 프로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나왔던 갤럭시 북 프로 360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바꿔보상으로 보내기로 하고 새로운 갤럭시 북5 프로 360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오늘 뜯어보고 첫인상까지 한번 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번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특히나 루나레이크가 이제 처음 딱 들어갔잖아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루나레이크 내면서 인텔 프로세서가 암만큼 효율적일 수 없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는 전성비에 완전히 집중해서 만든 칩셋이기 때문에 그래픽 성능에 대해서는 뭐 그닥 기대감이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루나레이크는 램을 32GB 초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램 용량 확장에도 한계가 있어서 사실 좀 뭐 고사양 작업을 할 거라거나 뭔가 그래픽 작업을 할 거다 이런 사용자들에게는 알맞는 칩셋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옵션으로 구입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갤럭시 북5 프로 360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은 운영 체계는 요거 하나로 윈도우 11로 통일이 되어 있고요. CPU가 7하고 5가 있는데 다른 것들 다 동일 사양이라고 했을 때 232만 원대에서 247만 원대 한 15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원 차이면은 역시 울트라 5보다는 7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7으로 선택을 했어요. 욕심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사무 작업 용도나 영상 시청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울트라 5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보니까 울트라 5에는 램도 16이고 SSD도 512 딱 단일 옵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7으로 가야지만 램도 32기가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램을 32를 올릴까 하고 봤더니 이게 또 가격 차이가 4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 굳이 40만 원을 또 업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살짝 지갑 사정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로 뭐 영상 작업할 것도 아닌데 하면서 저는 16기가에 512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40.6cm 한 15인치대 사이즈로 하나밖에 없었고 이게 색상을 보니까 약간 실버가 그 옛날 노트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도 실버를 실물로는 못 봤지만 요즘 느낌 나게 그레이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가격은 247만 6천 원. 저는 이건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생산성 작업을 하기에는 좀 아쉬운 사양인데 250만 원 가까이 주고 사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좀 비싸긴 하다. 그래도 일단 2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역시 가격이 비싸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뭐 일단 디스플레이 품질이나 사운드 품질이 그만큼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과연 제 250만 원이 눈물과 함께 살살 녹을지 아니면 좋은 소비로 막을 내릴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깐만, 크다. 상자가 크고 일단 좀 예쁘긴 하다.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워? 되게 묵직해요. 얼마나 무겁냐면 이 정도 묵직함입니다. 얘를 또 뜯어서 봐야 되는데 여기 어머! 잘못 뜯었어! 여기만 이쁘게 뜯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언박싱이니까 장갑을 좀 껴볼까? 지문투성이 언박싱이 되면 또 아쉬우니까 일단 이뻐. 상자는 굉장히 이쁩니다. 오! 크다. 일단은 예쁘고 얇아요. 오, 진짜 얇다. 와우! 오 마이 갓. 역시 새 노트북의 디스플레이. 이거 디자인은 되게 잘 뽑았다. 역시 갤북이 디자인은 잘 뽑아, 진짜. 이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뽑더라고요. 이 키패드 보이세요? 그리고 360답게 펜이 들어있고요. 갤럭시 탭에 들어있던 펜이랑 크기도 두께도 똑같습니다. C2C 케이블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댑터 들어있습니다. 와, 일단은 화면 광활하고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360 모델은 360도가 돌아가기 때문에 360 모델이죠.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태블릿처럼 필기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세워서 거치도 할 수 있고 프리스탑으로 또 어느 각도든 멈춰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투인원 제품이잖아요. 일단 딱 열자마자 첫인상은 무겁다.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데? 왜냐면 얘가 보기에는 진짜 얇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고 뒤로 갈수록 두꺼워져서 실제로는 1.5mm 정도 되는 두께고요. 무게가 보니까 스펙상으로 1.69kg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맥북 프로 14인치의 무게가 1.61kg이거든요. 제가 얘를 백팩에 메고 돌아다니면은 솔직히 진짜 너무 무거워서 가방에 메기 싫다까진 아니지만 굉장히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어깨가 꽤 아프다 이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무겁다는 것은 휴대용으로 사용하기엔 조금 무거운 정도가 맞다. 사실 맥북 프로보다 무겁다는 거는 말 다 했죠. 그리고 사실 뭐 빌드 퀄리티 같은 경우는 북포 프로 때 이게 문스톤 그레이였잖아요. 문스톤 그레이보다는 좀 더 블루기가 빠져있는 느낌? 좀 더 깔끔한 약간 다크 그레이? 이런 느낌이고 크기 차이도 꽤 많이 나죠. 그리고 360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힌지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데 힌지 퀄리티도 꽤 좋습니다. 이제 갤북의 사실 빌드 퀄리티는 근 한 2년 정도는 꽤 비슷한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요 스피커 2개 스테레오 스피커 그리고 뒤에 방열을 위해서 이렇게 타공판으로 뚫려 있고요. 뒤쪽에 모델명을 볼 수 있는 요 각인이 들어가 있고 4개의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방열용 구멍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다. 일단 트랙패드 부분이 갤북 4 프로 때도 16인치 트랙패드 보면서 와 어마어마하다 했는데 체감상 그거보다 더 큰 것 같아. 다만 요거는 그대로입니다. 이 불균형.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숫자 키패드를 뺀 부분을 중앙으로 생각했을 때 트랙패드는 중앙에 있는 게 맞지만 아무래도 노트북 쓸 때는 이 전체를 기준으로 중앙을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 위치는 뭔 이유를 갖다 붙여도 이상한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 포트도 좀 살펴보면 일단 왼쪽에는 HDMI 2.1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8K 디스플레이 60Hz짜리 그리고 5K 디스플레이 12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 양옆에 썬더볼트 4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3.5파이 헤드폰 잭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A타입 USB가 3.2 버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A타입이 살아남아 있다는 거가 역시 윈도우 노트북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포트 구성은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꽤 쓸만하고요. 마이크로 SD 카드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간단한 뭐 숏폼 비디오나 브이로그 같은 거 좀 편집을 하고 싶다 한다면은 32GB 램을 안정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크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데 내장 그래픽임에도 간단하게 FHD급 영상 편집하기에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전원 넣고 켜서 마저 살펴볼게요. 자, 전원까지 다 켰고요. 간단하게 스펙 살펴보고 디스플레이랑 사운드랑 뭐 키보드 싹 살펴볼게요. 장치 사양 같은 경우는 요거 인텔 코어 울트라 7으로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울트라 7 256V 프로세서가 들어갔고요. 램은 16GB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0.5GB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5.5GB 사용 가능으로 뜨고요.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11 버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다 저는 설치된 상태로 받았고요. 이렇게 세워놓고 쓰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그래픽 키보드로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터치 키보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으면은 자동으로 물리 키보드로 쓸 수 있게 변경이 되고요. 이번에 그리고 루나레이크 자체가 전성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배터리 타임이 얼마나 가나 봤더니 공식 스펙상으로는 비디오 재생을 25시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북4 프로, 북4 엣지, 그리고 M3 맥북 에어 이렇게 세 가지를 화면 밝기까지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고 배터리 테스트를 했는데 갤럭시 북4 프로가 제일 먼저 꺼졌고요. 그 다음에 북4 엣지, M3 맥북 에어 이렇게 꺼졌거든요. 맥북 에어가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안계열 노트북이어도 역시 애플 실리콘에는 이 전성비로는 안 되는구나가 보였었는데 사실 25시간 정도면은 인텔 칩셋인데도 지금 거의 안계열 칩셋만큼의 전성비를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정확히 비교를 해봐야 알겠지만 배터리 타임이 정말 길게 나오는 건 맞다. 이렇게 기대가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또 성능 면에서는 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지금 일단 유튜브 펼쳐봤으니까 디스플레이를 좀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화면 밝기를 최대로 했는데 블랙 화면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고요. 제가 지금 거의 대각선으로 내려보는 각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꽤 잘 보입니다. 지금 앞에 조명도 엄청 세거든요. 이게 근데 빛 반사 자체는 전작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때 거의 똑같은 거 보이시죠? 전작에서도 사실 디스플레이는 저는 꽤 괜찮았기 때문에 뭐 만족스러운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 세대 거듭났으니까 뭔가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스펙으로는 40.6cm 사이즈의 3K 해상도 지원하고요. 주사율은 12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세격은 P3 120%까지 지원을 하고요. 지금 근데 디스플레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화면 밝기랑 시야각인데 화면 최대 밝기가 일단 500니트로 나왔어요. 이런 투인원 제품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보고 뭔가 필기를 한다거나 디스플레이를 또 가까이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화면 밝기나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시야각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세워놓고 봤을 때 이 정도만 와도 좀 아쉽긴 해요. 이게 또 가격이다 보니까 확실히 디스플레이에서 더 확 뭔가 와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게 좀 아쉽네요. 사운드도 좀 들어볼게요. 왜냐면 요거는 또 영상 시청용으로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돌비 애트모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돌비 애트모스 설정을 해놓고 들어볼게요. 와 잠깐만. 와 진짜 대박이다. 잠깐만 진짜 대박이다. 와 사운드 대박이다 진짜. 정확히 스펙상으로는 5W짜리 우퍼 2개가 들어갔고요. 3.3W짜리 트위터 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스피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부프 프로 360대가 18mm고 북5 프로 360대가 이제 36mm짜리 우퍼가 들어갔는데 와 굉장한데요 이거? 이거 이제 윈도우 노트북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런 느낌? 맥북 프로랑도 한번 비교해볼까? 이 정도면 좀 비벼볼 만한데? 맥북은 역시 달랐다. 북4 프로의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북4 프로도 좋긴 하지만 북5 프로 360 와 사운드 대박입니다. 그리고 지금 키보드도 이제 간단하게 사용을 좀 해봤는데 전작하고 달라진 점이 거의 없더라고요. 일단 키 사이즈도 기본적으로 조금 넉넉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타이핑을 하실 때 아무래도 손이 작으신 분들 혹은 좀 더 작은 키보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바로 옆에 키가 있었어야 됐는데 약간 더 떨어져 있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손을 쫙쫙쫙쫙쫙 벌려줘야 한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얘가 좀 기본적으로 일단 납작하고 키가 깊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서류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약간 찰박찰박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래 쓰면은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지긴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만 키 압이 막 엄청 세거나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또 피로감이 되게 많이 드는 그런 키감은 또 아닙니다. 그냥 무난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16인치이기 때문에 풀배열 키보드를 가지고 있고 위쪽에는 지문 인식 센서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특징이 코파일럿 플러스 PC로 들어가면서 일단 AI 뭐 기능 성능도 강화가 됐지만 여기에 이렇게 코파일럿 플러스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코파일럿을 불러가지고 AI 기능으로 뭐 이것저것 호출해가지고 검색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뭐 몇 가지 검색하고 찾아보고 하면서 필기로도 좀 사용을 해봤는데 필기감은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뒤로 접어가지고 필기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림판에서 이 그림을 그릴 때도 굉장히 편하게 그릴 수가 있고요. 또 삼성 노트도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삼성 노트에서도 자유롭게 필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 맞춤으로 해가지고 쓸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손글씨를 써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줄 맞춤으로 해서 쓸 수 있게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쭈르륵 줄맞춤을 해가지고 쫙 내려가면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삼성 노트는 또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인원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S펜이 워낙 필기감이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꽤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터치 패널 들어가면 확실히 막 해상도가 좀 깨져 보이고 막 이랬는데 이제 뭐 해상도 면에서도 전혀 나쁠 것도 없고 터치도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있으면 편한 정도인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또 지문 자국이 남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저는 성능 테스트까지 해보고 더 사용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능 테스트까지 좀 돌려보고 왔는데요. 흥미롭습니다. 최근에 애플 M4 시리즈가 또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M4 시리즈의 긱벤치 결과까지 넷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클럭 스피드에서부터 차이가 있잖아요. 2.2하고 3.9 이렇게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M4 시리즈에서는 이제 기본 10코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코어 수에서도 차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TDP가 있어요. 북5 프로 360에 들어간 256V는 17W까지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불분명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애플 M4는 10코어 기준으로 14W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TDP 자체는 인텔 코어 울트라 7 256V가 더 높아요. 근데 확실히 점수 보시면은 인텔 쪽이 한 3200 정도 낮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제가 구입한 제품 긱벤치도 돌려봤는데 CPU 점수를 비교해서 보면은 전작인 북4 프로보다는 확실히 높았어요. 싱글코어 1984점에 멀티코어 9629점 나올 때 북5 프로 360은 싱글코어 2378점, 멀티코어 9236점으로 멀티코어는 약간 낮게 나오지만 싱글코어에서는 확실히 높게 나왔다. 그리고 M3 프로가 들어간 맥북 프로랑 비교를 해보면 싱글코어가 3109점, 멀티코어가 15433점이 나오면서 확실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M3보다는 살짝 낮은 M2와 M3 사이 정도 되는 성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GPU 점수였는데 얘가 지금 북5 프로 360이고 얘가 북4 프로거든요. 북4 프로의 GPU 점수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GPU 성능에서는 이번 루나레이크가 확실히 아쉬움이 있다. 3D마크에서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북5 프로 360은 안정성 98.4%에 최고 점수 4793, 최저 4714점. 북4 프로는 안정성 95%에 최고 점수 4231점, 최저 4021점으로 그래도 북5 프로 360이 안정성도 더 높고 점수도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500점가량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둘이 동세대도 아니고 세대 차이가 그래도 1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래픽 성능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첫인상 쫙 살펴봤으니까 장단점 정리하면서 총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확실히 루나레이크의 전성비가 좋아졌기 때문에 배터리가 오래가고 또 충전도 빠르게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역시 GPU 사양에서 좀 아쉬움이 보였기 때문에 게임도 좀 하면서 영상 편집도 좀 하면서 뭐 영상 시청도 하고 뭐 사무 용도로도 쓰고 다양하게 많이 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아쉬울 수 있어요. 이게 또 투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꽤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가격대를 주고 굳이 이제 투인원 제품을 써야 되나? 내 용도에 맞는가?를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저는 솔직히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갤북 5 프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칩셋 자체가 전성비 좋게 만들면서 가볍게 만들려고 했던 칩셋인데 이 노트북 빌드 자체가 왜 이렇게 무겁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겁게 만들 거면 좀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더 얇고 가볍게 만들면서 배터리 타임 오래 가고 그러면서 엣지랑은 다르게 호환성 문제 전혀 없는 그런 제품으로 나왔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정말 확실히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었을 텐데 솔직히 이번 360은 투인원 제품을 꼭 쓰셔야 되는 분이 아니면은 굳이 이 가격을 주고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북5 프로가 나오면은 북5 프로 360이 안 팔릴 것 같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나마 뭔가 맛보기용으로 360을 먼저 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북5 프로를 좀 더 기다려봐야겠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올게요. 안녕! 나 또 250만 원 또 살살 녹는구만.